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제12강 사회복지조직의 마케팅과 홍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순서는 첫째, 마케팅의 이해, 둘째, 사회복지조직의 마케팅에 대해서 살펴보고, 세 번째로 사회복지조직의 홍보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마케팅의 이해입니다. 마케팅의 개념 우선 살펴보면은 소비자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시장에서 교환이 일어나도록 하는 일련의 활동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 마케팅이라는 개념이 형성되기 이전에 이미 교환이라는 엑스체인지라는 것이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은 기본적으로 기업과 소비자 간의 교환 과정이라 할 수 있었죠. 그래서 기업은 고객 가치 창출을 통한 생존과 성장을 하고, 또 고객은 그 비용을 지불하고 그 가치를 취득했죠.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욕구 충족을 했죠. 필요와 욕구를 충족을 고객이 했다. 그런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환은 잠재적 소비자의 욕구와 필요를 파악해서 제품을 생산해서 어떻습니까? 시장에 공급을 하겠죠. 시장에 적당한 그런 시장에 어떤 그 장소와 시간 이런 거 다 포함한 것입니다. 공급하고 소비자는 본인의 욕구와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품을 시장에서 구매하는 그런 의미죠. 다시 풀어 설명하면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또 생산자와 소비자 교환의 결과가 서로에게 보다 나은 이득, 보다 나은 상태를 만들어 준다고 생각할 때 자발적으로 교환 행위에 참여하게 되겠죠. 그래서 마케팅의 핵심 개념은 소비자의 필요와 욕구다. 필요는 뭡니까? 인간이 생리적, 자연적으로 갖게 되는 결핍, 그런 현상이죠. 욕구는 필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바람이다. 그래서 수요가 이루어지는데 특정 제품,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구매 의사와 구매력에 의해 뒷받침되겠죠. 다음은 소비자의 만족과 가치가 이루어지겠죠. 또 가치를 비교하고, 그리고 대안 중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대안을 선택하겠죠. 그래야 소비자가 만족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발적 교환을 추구하는데 소비자 또는 기업 모두 이익을 원하겠죠. 각자 이익을 원하기 때문에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교환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사정된 표적 시장이 대상이 된다. 그래서 시장의 개념 및 교환 대상의 다양성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코틀러는 마케팅 정의로 고객의 필요, 니즈와 욕구, 원츠를 만족시키기 위한 상호 교환 활동이다. 엑스체인지다. 이렇게 정의했는데요. 마케팅이란 개인이나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한 교환을 위해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고 가격을 책정하며 판매를 촉진시키고 유통시키는 활동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과정이다. 즉, 네 가지인데요.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 가격을 책정, 판매를 촉진, 유통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전통적인 개념의 마케팅, 또 기업의 입장에서의 마케팅, 또 사회복지 행정에서 배우는 마케팅은 어떻게 구분하는지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통적인 개념의 그 마케팅은 시장에서 교환을 통하여 인간의 필요와 욕구를 만족시켜주며 기업의 생존과 성장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것으로 정의했습니다. 즉, 그 마케팅은 기업과 소비자가 각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목적으로 시장에서 행하는 교환 활동으로만 제한되었습니다. 그렇게 제한되었는데, 기업의 입장에서 마케팅은 뭐냐? 기업이 경쟁하에서 생존과 성장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제품 생산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서 가격이 또 그 가치에 맞는 가격이 부여되겠죠. 그 다음에 적정한 장소, 이런 유통 시간, 이런 촉진 활동, 어떻게 이렇게 또 제품에 대해서 홍보라든가 이런 활동을 해야 되겠죠. 그런 것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관리 과정으로 정의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같은 경우는 마케팅 개념은 이윤을 추구하는 그런 개념이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비영리 기관인 우리 뭐 사회복지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러한 그 공기업이나 정부 이런 사회복지기관의 마케팅 활동은 결국은 포함하지 못하게 되었죠. 그래서 1985년에 미국 마케팅 협회는 마케팅의 개념을 기업에서 조직으로 확대하여 마케팅은 개인과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게 해주는 교환을 창출하기 위해 어떤 그 아이디어라든가 또 제품, 또 서비스의 개념, 가격, 촉진, 유통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광범위하게 그렇게 했죠. 그러나 이것도 그 급변하는 환경과 치열한 경쟁 상황 속에서 고객의 중요성과 가치를 반영한 데는 좀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재의 급변하는 환경에 그 기업 생존을 위해서 고객의 중요성이 강조하게 되었고, 기업은 마케팅의 초점을 고객이 원하는 가치를 이해하고 전달하는 고객 가치 창출에 맞추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비영리 조직에서도 마케팅은 클라이언트에게 초점을 맞춰서 사회복지 조직을 포함한 비영리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클라이언트 관리, 또 서비스의 개발, 또 비용, 홍보, 자금 확보 등에 있어서 영리 조직의 마케팅 기법을 도입하여 다변화하는 그 사회적 환경에 부응하여 경쟁력을 확보하는 활동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특히 지금 사회복지 행정에서 배우는 마케팅은 그 주로 그 기관의 자금 확보와 관련되어 기금 조성이라든가 또 후원 지원, 정부기관과 법인재단으로부터의
교부금과 후원금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마케팅 방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의 상품은 주로 서비스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 이를 홍보하는 차원의 마케팅도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조직의 경우에 이 전략적으로 경영하고 이 마케팅이 이루어지면 그 목표 후원자가 바라는 조건으로 조직의 활동을 고안한 후에 후원자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내는 것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 행정의 마케팅 같은 경우는 어떤 교부금만 가지고 안 되고 정부의 교부금 가지고는 되지 않으니까 후원금 이런 데도 많이 의지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후원자가 후원자를 대상으로 홍보 활동이라든가 이런 마케팅 활동을 효과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래야 또 사회복지 조직이 또 생존할 수 있겠죠. 그래서 후원자의 어떤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런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 같은 경우는 생산시설도 있고 뭐 이래서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 소비자 판촉 방법을 사용하는 이런 반면에 우리 사회복지 조직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소비자인 클라이언트뿐만 아니라 기부자, 또 직원, 후원단체, 타 사회복지기관의 교류가 이루어져야 하죠.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교부금만 가지고는 있을 수 없으니까 다양한 기부금이라든가 후원금 이런 데서 많이 의존하기 때문에 사회복지 조직의 생존을 위해서도 아주 다면적이고 역동적인 과정으로 마케팅이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마케팅에 의해서 마케팅의 어떤 핵심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소비자의 욕구와 수요 파악이 있고요. 다음에 소비자의 만족과 가치 인식이 있고, 다음에 교환이 있고, 다음에 시장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선은 소비자의 욕구와 수요 파악에서 고객의 욕구와 수요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정보를 수집해야 됩니다. 우선 고객이 왕이라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고객의 욕구가 뭐냐 이거죠. 원하는 것이 뭐냐. 그러기 위해서는 고객이 원하는 정보를 수집해야 되겠죠. 이게 이제 처음 대두되는 그러한 핵심 요소를 할 수 있습니다. 마케팅에. 또한 두 번째는 소비자의 만족과 가치를 인식해야 된다. 즉 소비자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통해서 소비자들이 욕구와 수요를 가장 잘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을 선택한다 이거죠. 그래서 소비자의 만족과 가치 인식이 중요하다. 소비자들이 어떻게 만족하냐 이거죠. 만족도. 그 다음에 교환인데 가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대가를 제공하고 획득하는 행위죠.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그래서 가치에 맞는 대가를 제공하겠죠.
그 다음에 시장은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의 실제 또는 잠재적 구매자들의 집합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 네 가지가 마케팅의 핵심적인 요소다. 소비자의 욕구와 수요자를 파악하고 소비자의 만족과 가치를 또 인식하고 또 교환 관계, 그 다음에 직접 제품이나 서비스가 그 소비자들하고 같이 교환 관계가 이루어지는 현장, 시장, 이런 것이 마케팅의 핵심 요소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시장 상황 분석입니다. 마케팅 관리를 위한 시장 상황 분석은 기업의 환경을 이해하는 단계입니다. 통상 3C 분석이라도 일컫는데요. 경쟁자 컴페더더, 자사 컴퍼니, 고객 카스터머, 앞에 영문 글자를 따서 3C 분석이라고 일컫는데요. 이러한 그 분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먼저 경쟁자 분석입니다. 경쟁이란 고객에게 양질의 상품을 싼 가격에 공급하는 시장의 원리인 동시에 혁신의 원동력이죠. 그래서 첫째, 상품에 의한 경쟁을 보면은 브랜드에 의한 경쟁이라도 하고 동일한 상품 형태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경쟁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상품 범주에 의한 경쟁입니다. 유사한 속성을 보유한 상품을 경쟁자로 파악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 본원적 효익에 의한 경쟁입니다. 그래서 효익이라는 것은 보람과 이익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객의 동일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상품 모두를 경쟁 관계에 있다고 본다. 네 번째로 예산에 따른 경쟁입니다. 고객이 어떤 상품에 예산을 사용할 것인가에 관련된 경쟁이다. 또 경쟁자는 유형에 따라서 기존 경쟁자, 잠재 경쟁자, 대체 경쟁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존 경쟁자는 현재 산업 내에서 경쟁하고 있는 기업, 잠재 경쟁자는 진입 장벽을 넘어 시장에 새로이 진출하는 기업, 대체 경쟁자는 버스와 택시 관계처럼 긴밀한 대체제 관계를 가진 기업을 말합니다. 다음은 자사 분석입니다. 자사 분석은 기업의 내적 환경 요인인데요. 내적 환경 요인은 최고 경영층에 주도되는 요인, 또 마케팅 부서에 통제되는 요인을 알 수 있는데요. 최고 경영층은 기업의 전반적인 목표, 기업 문화, 사업 영역, 마케팅 부서의 역할, 기타 부서들의 역할 등에 관한 의사결정을 통해서 마케터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리고 마케팅 부서에 의한 통제되는 내적 환경 요인들로는 마케팅 조직의 구축, 또 마케팅 믹스의 구성과 계획의 통제, 표적 시장과 마케팅 목표의 선택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사 분석은 분석하려는 제품이나 사업의 관점에서의 자사의 강점과 약점, 시장의 기여와 위협을 파악하는 과정이죠. 자사를 분석하는 도구로는 스와트 분석이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 여러분 앞에서 다 배우셨죠? 스와트 분석은 강점, 스트렝스, 약점, 위크니스, 기회, 오퍼튜니티, 그리고 위협, 트렛의 그 매트리스 분석을 통해 바람직한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입니다. 다음은 스와트 분석 시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내부적 환경과 외부적 환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내부적 환경에 강점 요인과 약점 요인이 있습니다. 강점 요인은 탁월한 능력이 탁월하면 강점이 있겠죠. 또 적절한 재무적 자원, 또 기술이 높으면 강점이 되겠죠. 규모의 경제를 활용한다. 이런 강점이 있고, 약점으로는
불분명한 전략적 방향, 전략적 방향이 분명하지 못한 그런 약점. 낙후된 시설, 시설이 낙후됐다, 노후화된 경우 약점도 있고, 또 전략이 부자하다, 경영상이 불리한 점, 이런 약점도 있고, 외부적 환경에서 기회 요인은 새로운 시장과 세분 시장의 진입, 제품 계열의 추가, 수직적 통합, 빠른 시장 성장, 이런 것은 기회가 되겠고, 위협 요인으로는 신경쟁자의 진입 가능성, 새로운 경쟁자가 진입되면 위협이 되겠죠. 또 대체재의 판매량이 증가되는 경우, 경기 후퇴와 경기 변동의 가변성, 경기 불확실성, 변동 가능성, 인구 통계의 변화, 이런 것은 위협이 되겠습니다. 다음 고객 분석인데요. 기업이 표적 시장을 선정할 수 있지만은 선정된 표적 고객들의 특성을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고객은 기업이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외부적 요인 중에 하나죠. 그래서 소비자는 상품을 구매할 때 문화나 가족, 종교 등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데요. 또 기업은 고객의 행동과 욕구를 분석하여 그에 맞는 마케팅 활동을 행해야 합니다. 고객을 한 명의 개인으로 볼 것인가, 또 조직의 구성원으로 볼 것인가를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고객은 한 명의 독립적인 개인일 수도 있고, 또 집단을 대표하는 하나의 구성원일 수도 있습니다. 좀 더 깊이 설명드리면, 고객이 집단을 대표하는 구성일 경우에 서비스는 한 명의 개인 구매 대리인에 의해서 구매되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집단이 다른 구성원에 의해서 이용되죠. 대표적으로 고객으로 구성원이 돼가지고 구매 대리인에 의해서 구매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집단에 구성된 여러 구성원들이 영향을 받죠. 그렇기 때문에 고객은 구매 당사자가 아니라 조직 전체가 되는 것이죠. 결국은 조직 전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업의 서비스는 조직 전체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켜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경우에 기업의 판매원과 직접적으로 의사소통하는 구매 대리인만을 고객으로 인식해가지고 실제 사용자인 전체 그런 조직 구성원들은 덜 중요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조직 구성원들의 필요와 욕구가 구매 대리인에게 전달되지 못할 수도 있고, 또 구매 대리인과 조직 구성원이 상이한 관점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고객을 좁은 시각으로 바라볼 경우에는 실제 사용 고객의 서비스 품질 인식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케팅 전략입니다. 마케팅 믹스라고도 하는데요. 전략 중에 하나인데요. 마케팅 믹스가 영리 조직의 마케팅 믹스가 있고, 또 비영리 조직의 마케팅 믹스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리 조직은 뭡니까? 대표적인 기업이죠. 비영리 조직은 여러분들 지금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 그 사회복지 조직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그 영리 조직하고 비영리 조직, 그 다음에 다시 말해서 사회복지 조직하고 기업하고 이런 그 마케팅이 어떤 그 차이점이 있고 또 공통점이 있는지, 이런 거를 집중적으로 좀 학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 조직 뿐만 아니라 비영리 조직에서 그런 그 마케팅 믹스를 어떤 차이에서 영리 조직은 어떤 차이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차이점을 알고 적절한 전략을 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케팅 믹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 장에서 꼭 알아두셔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 영리 조직도 뒤에 또 나옵니다. 비영리 조직의 마케팅 믹스 이거는 또 어떤 그 사회복지 조직하고 또 기업하고 그 비교를 해놓은 그 표가 또 있습니다. 교재에 있습니다. 그런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심층적으로 학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리 조직의 마케팅 믹스는 그 뭐 상품과 또 가격, 유통, 그 촉진 뭐 이렇게 4개 요소로 나누어 가지고 설명을 해 놨습니다. 이제 상품은 그 프로덕트, 가격, 프라이스, 유통, 플레이스, 촉진, 프로모션 해가지고 4P라고 이렇게 요소를 지칭하는데요. 그래서 상품은 영리 조직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마케팅 믹스로 구매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최적의 제품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서비스를 개발하겠죠. 그래서 구매자의 어떤 그 욕구를 충족시켜야지 그 제품이 잘 팔리고 또 서비스도 이용하게 되겠죠. 그리고 가격은 어떻습니까? 가격 같은 경우도 소비자가 인식하는 제품 및 그 서비스에 대한 가치 및 지불 능력을 파악하겠죠. 그 다음에 유통은 어떻습니까? 표적 시장에 제품을 공급하는 최상의 방법을 결정하겠죠. 그러니까 그 플레이스 같은 경우는 적합한 장소잖아요. 장소하고 앞에서 설명했듯이 장소뿐만 아니라 시간도 그 계획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촉진은 뭡니까? 고객들에게 제품을 선택하도록 하는 구매 의사를 촉진하는 홍보. 홍보고 뒤에 나옵니다만 홍보와 어떤 의사소통. 그래서 그 구매자의 어떤 그 동기와 욕구를 자극해 가지고 교환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그 4P 성공적인 마케팅을 위해서는 그런 그 상품과 가격, 유통, 촉진 이 4P 요소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러한 그 4P 요소를 가지고 그 교환 행위에 가장 적합하도록 설계를 하겠죠. 이게 마케팅 미스예요. 그래서 영리 조직의 마케팅 믹스를 살펴봤는데, 그래서 여기서 좀 더 그 부연해서 설명할 것이 있습니다. 이런 그 마케팅 믹스를
그 주요 전략으로 활용한 영리 조직의 그 마케팅 과정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더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리 조직의 마케팅 과정을 그 9가지로 나눠봤는데요. 그 교재에 있는 경우는 첫째 상황 분석을 하고, 상황 분석은 뭐 앞에 설명을 다 했으니까,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냐 이제 분석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케팅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목표를 설정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의 세분화 그런 또 전략을 해야 되는데요. 시장 세분화는 뭐냐? 그 일반적으로 시장은 어떻습니까? 다양한 그 고객들이 또 이질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겠죠. 그런 이질적인 욕구를 가진 다양한 고객들이 어떤 시장에 집합되겠죠. 그죠? 그렇지만 고객들의 개개인은 모두 상이하지만은 특정 제품군에 대한 태도, 그 다음에 의견, 구매 행동 등에서는 비슷한 고객 집단들이 존재하죠. 그래서 이런 비슷한 성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소비자죠. 그래서 그 다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전체 소비자 집단과 구별해 가지고 하나의 집단으로 묶는 과정을 시장 세분화를 합니다. 시장 세분화라는 것이. 그래서 이런 같은 경우에 효과적인 시장 세분화를 위해서는 각 세분 시장이 적정 규모 이상이며 상이한 반응을 보이며 측정이 가능하고 접근 가능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시장 세분화에 대해서 좀 더 설명드리면, 인구 통계학적 기준이 있고, 또 심리학적 기준이 있고, 구매 행동으로 기준하는 게 있고, 또 사용 상황을 기준하는 게 있고, 추구 효익을 기준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통계학적 기준으로 보면은 뭐냐? 인구 통계학에서는 연령이라든가 또 질이라든가 가정 규모와 구성, 또 가족 수명 주기 단계, 또 성별이라든가 결혼 여부, 소득 등 이런 것이 기준이 되겠죠. 이런 거를 고객들의 프로필을 구축하는 그런 그 해놓으면은 도움이 되겠죠. 또 심리학적 기준은 뭐냐? 심리학은 그 태도, 또 역할 모형, 또 라이프 스타일, 또 혁신 보급 정도, 사회 계층, 인간 행동의 심리학적 모형, 성격 등에 중점을 두는 기준입니다. 이런 심리학 기준도 고려해야 되고 시장 세분화하는데, 그 다음에 구매 행동 기준은 사용 경험이 어느 정도냐, 또 사용 빈도, 또 브랜드 애호도 등의 구매 행동을 분석하는 것이다. 그래서 다른 효과적인 세분화 방법이고, 목표 세분 시장을 선정하는 데 필요한 통찰력을 제공하고, 각 세분 시장에서 이용될 마케팅 믹스를 개발하는 데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 구매 행동 이 기준이. 이 사람이 얼마쯤 이 제품을 샀는지, 서비스를 받았는지, 또 브랜드 애호도는 어느 정도인지 이런 거 분석해 놓으면 판매에 많은 도움이 되겠죠. 사용 상황 기준은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객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상황에 따라서 추구하는 효익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 상황에 따라서 시장을 세분화하면 기업은 동일한 고객에 속해 있는 두 개의 다른 세분 시장을 효율적으로 공략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장 세분화 전략에서 마지막으로 추구 효익의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제품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고객이 추구하는 효익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추구하는 이제 효익 변수말을 사용해서는 세분 시장의 규모와 접근 가능성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흔히 이제 인구 통계적 변수를 함께 사용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표적 시장이 이제 선택이 있는데요. 그 표적 시장은 세분 시장 중에서 자사의 경쟁 우위와 경쟁 상황을 고려했을 때 자사에게 가장 좋은 시장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특화된 시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포지셔닝이라고 있습니다. 포지셔닝. 포지셔닝은 뭐냐? 고객은 자신이 지각한 그런 제품의 속성에 따라서 자신의 마음속에 특정 제품군에 대해서 브랜드별 우선순위를 매기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기업들은 고객의 마음속에 자사의 제품 혹은 서비스가 경쟁자의 것과 다르게 인식되도록 마케팅 믹스를 조합하는데 이거를 포지셔닝이라고 합니다. 포지셔닝이란 다시 말해서 경쟁 우위 달성을 목적으로 경쟁자의 제품과 다르게 인식되도록 마케팅 믹스를 사용해 가지고 고객의 마음속에 제품의 정확한 위치를 심어주는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품의 물리적 특성에 의한 포지셔닝 맵은 제품의 어떤 객관적인 물리적 속성이나 특성 중에서 그 두세 개의 어떤 차원을 선별해서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품 위주의 포지셔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고객이 제품을 평가 선택할 때 제품의 물리적 속성을 기준으로 하면 유용하나 고객들이 어떤 다른 기준을 사용하게 되면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고객의 어떤 지각에 근거한 포지션 맵이 있습니다. 이런 지도인데요. 인지도 맵이라고 하는데 고객이 제품에 대해서 지각하고 있는 그런 차원을 선별해 가지고 도면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도면에다가 고객이 인식하고 있는 차원을 선별해 가지고 도면에다가 작성한다 이거죠.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마케팅 관리자는 다양한 어떤 전략적 유용성을 획득할 수 있겠죠. 시장의 틈새라든가 그죠? 또 자사 제품의 현재 위치 파악 이런 것도 만들 수 있고 그죠? 가능하겠죠. 경쟁자 파악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그리고 인지도 상에 그런 지도라든가 이런 평면도 이렇게 그래가지고
하면은 자사의 제품 위치는 어느 정도인지, 그 지도상의 물리적 거리와 가장 근접한 타사의 제품이 뭔지 경쟁 강도의 파악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가장 이상점 파악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선호도 조사에서 작성된 인지도의 경우에는 고객들이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제품 속성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마케팅 믹스의 효과 측정이 또 가능하겠죠. 그래서 자사의 마케팅 믹스의 효과를 측정하고 개선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마케팅 믹스가 이루어지고 또 마케팅이 이제 실행되겠죠. 나중에는 이제 마케팅 성과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전개되는 과정이다. 알고 계시면 되고요. 다음에는 그 사회복지 조직의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우선 사회복지 조직의 마케팅의 어떤 특성에 대해서 먼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조직은 그 서비스가 무형성된다. 뭐냐면 서비스가 정형화된 현물이 아니기 때문에 클라이언트가 이용하기 전에는 먼저 확인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 등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 서비스가 정형화된 어떤 현물이 아니죠. 그죠? 이 사회복지 조직 같은 경우는. 서비스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노인 돌봄 서비스, 그렇게 해서 또 장애인 또 지원 서비스, 또 아동 학대 같은 그런 방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또 생활에 어려운 기초생활 그 보장 수급자, 그죠? 이런 같은 경우에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그 지원하는 형태도 다양하잖아요, 그죠? 또 복합적인 그런 욕구나 문제점을 더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례 관리를 통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서비스 이런 것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죠. 또 다문화 가정이라든가 늘어나는 어떤 다문화 가정, 또 외국 이주 노동자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새로운 그런 그 사실 같은 게 또 그런 그 서비스를 해야 될 그런 대상들이 많이 늘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가 어떤 정형화되어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확인할 수도 없고 또 홍보 등에서 어려움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 품질에 대한 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서비스의 다양성과 복잡성입니다. 그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다양하고 복잡한 욕구를 개별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서비스를 표준화할 수 없어가지고 대량 생산이 불가능하고 단위 비용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것도 앞에 설명한 내용과 일맥상통하죠. 그죠? 서비스도 다양하고 복잡하다 이거죠. 그래서 상당히 어렵죠. 어떤 정화되어 있지 않고 또 다양하고 복잡한 그런 욕구를 개별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서비스 표준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순발력 있게 또 대처를 해야 되고, 또 그 사회가 또 이렇게 급변하고 이러기 때문에 어떤 뭐 생계의 어려움 뭐 이런 것도 뭐 당연하지만은 어떤 뭐 질병에 대한 치료 이런 것도 뭐 당연하지만은 어떤 심리적으로 어떤 그다음 정서적으로 우울하다든가 공황장애라든가 그런 그런 요소가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비스의 어떤 다양화가 요구된다 이거죠. 또 생산과 소비의 동시성이다. 사회복지 서비스는 생산과 동시에 소비가 이루어진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생산과 소비가 분리되지 않고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가 공동 참여하여 상호작용을 중시한다. 그래서 그 생산과 소비의 어떤 동시를 이룬다. 동시성. 사회복지 서비스는 주로 이제 서비스가 이제 가는데 서비스 소멸성이다. 형태가 없기 때문에 쌓아두거나 저장할 수도 없고 반환할 수도 없이 소멸되는 것이다. 주로 이제 사회복지 조직 같은 거 마케팅 같은 경우는 서비스죠. 서비스는 뭐 형태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쌓아두거나 저장할 수도 없고 또 반환할 수도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멸되겠죠. 그죠? 따라서 꼭 그 필요한 대상자에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 서비스의 효과성을 극대화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비영리 마케팅의 필요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마케팅은 영리 조직의 전유물이 아니라 사회복지 조직과 같은 비영리 조직에서도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비영리 조직의 마케팅은 사회복지 조직을 포함한 비영리 조직이 가진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클라이언트 관리, 서비스 개발, 전달, 홍보, 자금 확보 등에 있어 영리 조직의 마케팅 기법을 도입하여 다변화하는 사회적 환경에 부응하여 경쟁력을 확보하는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영리 조직인 사회복지 조직 같은 경우에도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그 영리 조직에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 마케팅 기법을 도입해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는 비영리 조직 환경 변화인데요. 어떤 그 책임성 측면에서는 비영리 조직의 효과성과 책임성이 강조되고 또 대상자 관리 측면에서는 욕구를 세분화하고 고객 만족을 위한 마케팅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 욕구 세분화 앞에 다 설명을 쭉 했죠. 그래서 서비스 개발 측면은 환경의 변화 및 요구를 반영하고 재정 확보 이게 사실 크죠. 이 모금 효과를 극대화하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제 홍보 뭐 이런 게 나옵니다만. 그래서 비영리 조직 마케팅하고 영리 조직 마케팅의 차이는 그 다른 성격의 교환을 위해서 마케팅을 제공하는데요. 교환은 교환 행위의 참여자와 교환 대상에 따라 상업적 교환이 있고 공공적 교환,
사회복지적 교환이 있는데요. 상업적 교환은 그 영리조직의 마케팅에서 중심되는 것으로 기업의 재화 또는 서비스와 구매자의 구매력 간의 돈이죠. 돈 간의 교환을 말하는 것이고요. 공공적 교환은 행정기관의 공공서비스와 시민이 내는 세금 간의 교환이죠. 그 사회복지적 교환은 서비스 이용자 또는 후원자가 사회복지기관에서 마케팅을 적용한 활동, 모금, 자원봉사 이런 거죠. 서비스, 즉 상담이나 사례관리 이런 거죠. 이용하고 보람, 만족감 같은 심리적 보상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회복지적 교환은 세 번째로 실제 활용입니다. 실제로 사회복지 조직에서 마케팅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것인데요. 여기에는 운영 원리와 전략으로서 마케팅을 도입하는 것, 또 후원자 개발 및 기부 시장 이런 데 활용할 수 있고, 또 비영리 조직 분야의 경쟁을 도입할 수가 있다. 홍보 전략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경영 성과를 위한 마케팅 믹스로 활용할 수도 있다. 실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대상에 따른 구분으로는 첫째, 수혜자 마케팅이 있습니다. 이것은 클라이언트의 사회 서비스 이용이 되어 있고, 두 번째로 후원자 또는 기부자 마케팅입니다. 이것은 시민을 대상을 한 모금 활동을 활용하는 그런 마케팅이죠. 세 번째는 자원봉사자 마케팅으로 자원봉사자 모집과 참여 활성화를 위한 그런 것을 마케팅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영리조직과 사회복지조직의 마케팅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리조직은 대표적인 기업이죠. 그래서 영리조직에서 개발된 마케팅 개념을 비영리조직에 전략적으로 잘 사용하기 위해서 또 강점과 약점, 주의할 점, 또 활용할 사안 등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영리조직과 비영리조직에 대해서 차이점을 설명하는 것인데요. 여기는 조직의 사명이나 환경의 차이, 마케팅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비영리 조직의 마케팅의 경우에는 대상의 다중성, 그리고 목표의 다중성, 무형성 이런 특징이 있고, 물질과 서비스가 아닌 가치의 교환, 윤리적 문제에 민감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영리 조직에 맞춰서 개발된 마케팅 개념인데, 이것을 우리 사회복지 조직인 비영리 조직에서 전략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두 조직의 특성 차이를 인지하고 이를 고려한 마케팅을 수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비영리 마케팅의 경우 영리 조직과는 달리 다양한 대중을 대상으로 하고, 상업적 교환만이 아니라 그런 다양한 목적을 가진 교환을 목적으로 하고 사회적 책임이라든가 또 윤리적 문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사회복지 조직인 비영리 조직과 영리 조직인 기업의 마케팅 비교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특징입니다. 사회복지 마케팅은 복지 조직을 둘러싼 내부 욕구를 강조한다. 반면에 기업은 마케팅의 경우에
기업의 내부 욕구를 강조한다. 두 번째, 목적은 사회복지 마케팅은 이윤 추구보다는 목표 시장과 사회이익을 위해 봉사한다. 반면에 기업 마케팅은 목표 시장이나 사회의 이익을 부여하면서 동시에 주목적인 이윤을 창출한다. 주목적인 이윤 창출이죠. 사실 기업 마케팅 같은 경우에. 세 번째, 노력의 초점을 보면은 사회복지 마케팅의 경우에 목표 시장의 태도와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한다. 기업 마케팅은 목표 시장이 원하는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노력한다. 넷째, 마케팅 대상은 사회복지 마케팅의 경우 사회의 전반적인 이슈나 이념 등을 마케팅하는데, 기업 마케팅은 아이디어를 수단으로 제품과 용역을 마케팅한다. 다섯 번째, 관심사로 사회복지 마케팅은 상품, 서비스뿐만 아니라 사람, 장소, 조직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는다. 반면에 이제 기업 마케팅은 대체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관심을 갖는데, 이 사회복지 마케팅 같은 경우는 이 사람에 대해서 주로 관심을 갖죠. 사람의 어떤 욕구 충족뿐만 아니라 또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또 여섯 번째, 교환을 보면은 사회복지 마케팅의 경우에는 지지나 노력, 만족, 참여 등 이런 무형이죠. 이런 무형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거죠. 그 다음에 기업 마케팅은 일반적으로 화폐 형태로 이루어지죠. 이윤 창출입니다. 그죠? 일곱 번째, 목표로는 사회복지 마케팅에는 조직의 목표는 상당히 복합적이고 재정적인 이슈를 넘어서 매우 다양하죠. 기업 마케팅은 조직 목표는 일반적으로 재정적인 것이며 투자에 대한 이익, 판매 보고 형태로 지출된다. 여덟째, 이익 지불을 보면은 사회복지 마케팅은 사회복지 서비스의 이익은 수혜자, 후원자의 지불 능력과 상관이 없는 경우도 있다. 기업 마케팅은 이익이 보통 고객의 지불과 관련되죠. 아홉째, 시장 분할을 보면은 사회복지 조직에는 어떻습니까? 경제적으로 가능성이 없는 그런 시장 분할도 기대되거나 요구되죠. 반면에 기업 마케팅의 경우는 현재 또는 잠재적으로 가능성 있는 시장 분할을 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다음 열 번째, 고객을 보면은 사회복지 마케팅은 두 고객, 즉 수혜 대상자와 후원자 이상의 시장을 보유한다. 반면 기업 마케팅은 단일한 고객 시장이 존재한다.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회복지 조직의 마케팅 믹스입니다. 이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앞에 어떤 그런 그 기업의 어떤 마케팅 믹스하고 좀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조직의 그 마케팅 믹스는 그 여기도 이제 똑같이 그런 4P 그런 요소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놨는데 그 앞에 제가 그 설명했듯이 그런 그 사회복지 조직하고 그런 기업 조직 마케팅 믹스 그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 조직에서 마케팅 믹스를 활용할 때 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그 사항을 알아야지 이 사회복지 조직 마케팅 믹스를 잘 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앞에 제가 설명한 그런 내용을 정확히 인지를 하고 이 사회복지적인 마케팅 믹스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조직의 마케팅 믹스 상품은 어떻습니까? 이게 뭐 그림이 있는데 상품의 범위가 다양하고 사회 서비스, 경험, 생산품, 조직 등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 제품이나 서비스뿐만 아니죠. 상품에는 자원봉사라든가 기부활동 등 이런 경험도 상품에 포함됩니다. 가격은 뭐 교환의 대상하고 구매 비용이 다르다, 일치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제 그림이 되어 있는데, 그렇죠. 시장의 가격 결정하고 교환 대상의 가치와 구매 비용의 가치가 동일하게 책정되지 않죠. 이거는 금전적 거래에다가 사회의 어떤 심리적인 이런 요인이 있는 것이죠. 기업에서는 금전적 거래만 있는데 이건 사회 심리적 요인이 있다. 다음은 유통입니다. 유통은 실제 제공 장소의 중요성, 어떤 접근의 어떤 편의성, 그죠? 아무리 그 사회복지 조직에서 서비스를 받고 싶어도 접근성이 없으면은 힘들죠. 접근성은 또 꼭 물리적 접근성만 아니라 심리적 접근성도 중요합니다. 뭐 까다롭게 한다든가 이럴 것 같으면은 그 이용을 안 하거든요. 사회복지시설. 그래서 유통은 사회복지 조직의 상품, 또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사회복지 서비스 또는 자원봉사활동의 실시 장소, 시간, 활동 참여의 편리성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서비스 수급이죠. 그리고 끝에 그 촉진은 통합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사회통합, 사회적 목적 달성인데 사회복지적 교환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겠죠. 그래서 동기부여가 돼야 됩니다. 활발하게 홍보도 하고 이거 동기부여가 된다. 그래서 이를 통해 가지고 사회복지 조직의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게 되겠죠. 조직이 마케팅 믹스에서 정도 살펴보고 다음은 세 번째로 사회복지 조직의 홍보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홍보의 개념입니다. 사회복지 홍보는 일반적으로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들이 자신의 어떤 그 비전이라든가 정체성, 활동 등을 지역 및 일반 주민에게 알리고 동참을 요청하는 활동이다. 이렇게 개념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홍보는 프로파간다가 있고 퍼블리시티가 있고 PR이 구성되는데요. 프로파간다는 알리는 일이지만 그 내용이 진실 여부와는 관계없고 일방적으로 보통 대규모로 진행하는 홍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퍼블리시티는 뭐냐? 언론기관에 소재 기사를 제공하여 무료로 보도하게 하는 것이다. 다음 PR은 뭐냐? 공중의 이해와 협력을 얻기 위해서 의사소통 수단으로 설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조직 같은 경우에는 PR은 넓게는 사회복지 마케팅의 개념으로 이해되기도 하고, 또 좁게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퍼블리시티 개념으로도 이해되기도 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사회복지조직의 홍보의 목적입니다. 캐서린 닐은 사회복지조직과 같은 비영리 조직의 홍보를 목적으로 대중의 의식을 일깨우는 것, 또 자원봉사자들이나 회원을 모집하는 것, 사회 이슈나 건강 문제에 대하여 대중적 교육을 제공하는 것, 또 행사, 공연, 모임 등에 참여하도록 권장하는 것, 그리고 조직의 명성을 창출하고 유지해 가는 것 등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조직의 홍보는 기관의 활동을 홍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가 어떻게 하면은 복지 생태가 될 수 있는가를 알려주는 홍보를 지향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즉, 사회복지 조직은 지역 주민에게 어떻게 하면은 사회 약자를 배려하고 상관하는가를 알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관의 활동을 홍보할 때도 지역사회가 복지 인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궁극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홍보에. 그리고 사회복지조직 홍보 실무자들의 의견 중에는 홍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기관 이미지 개선이나 자원개발, 클라이언트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등 홍보는 이러한 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를 평가할 때도 단순히 언론에 얼마나 노출되었는가 같은 알리기 그 자체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홍보를 통해 어떤 변화가 클라이언트, 지역사회, 사회복지조직에 있었는가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사회복지조직 홍보 매체입니다. 홍보물의 유형과 기능인데요. 인쇄물에는 브로셔, 주요 표적으로 일반 소비자, 일반 공중이고요. 주요 콘텐츠 및 활용 목적은 회사 개요, 비전, 현역, 경영 이념, 사업 내용, 기업 문화 등 회사 소개를 주요 목적으로 합니다. 카탈로그는 주요 표적이 소비자 관련 업체고요. 주요 콘텐츠 및 활용 목적은 제품에 관한 자세한 내용, 제품의 종류, 사양, 가격, 모델 등 제품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이 목적입니다. 리프릿은 주요 표적이 소비자 관련 업체로 제품 설명이 주요 목적이고 낱장으로 구성하며 제품 변동 시 교체가 용이하다. DM은 다이렉트 메일로 타겟 소비자 관련 업체가 주요 표적이고 고정 고객 관리를 위하여 회원 대상으로 제품 소개나 프로모션을 설명하며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한다. CRM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다. 다음 마케팅 키트는 타깃층 영업 대상자가 주요 표적이고 B2B 영업을 목적으로 활용하고 사업 소개, 제품 소개가 있다. 프레스 키트는 언론기관이 주요 표적입니다. 언론기자 배포용으로 활용하고 회사 소개, CEO 소개 및 보도자료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동영상으로는 홍보 비디오가 있는데 주요 표적은 일반 공중과 일반 소비자로 주요 콘텐츠 및 활용 목적은 일반 소비자에게 회사 소개를 할 때 사용한다. 다음 홍보 CD는 관련 업체, 일반 소비자가 표적이고 일반 소비자나 관련 기업의 배포를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VNR, 비디오 뉴스 릴리스라고 주요 표적은 방송 매체, 온라인 매체로 회사 소개, 보도자료 내용, 보도를 원할 때 비디오나 CD로 동영상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것이다. 다음 파일로
온라인 동영상이 있습니다. 주요 표적은 온라인 매체 주요 소비자로 회사 소개나 상품 설명을 동영상 파일로 제작하고 온라인 매체에 제공한다. 모바일 동영상이 있는데요. 주요 표적은 소비자, 모바일 매체고 주요 콘텐츠 및 활용 목적은 회사 광고나 이벤트 등을 모바일 파일로 제작한다는 것. 또 모바일 업체나 통신사에 제공합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사회복지조직의 주요 홍보 방법입니다. 첫째, 홍보 인쇄물 제작 및 배포입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순서에서 진행되는데요. 먼저 홍보물의 목적 및 표적 선정입니다. 홍보물은 누가 볼 것인지, 목적은 무엇인지에 따라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기획 전에 목적과 표적을 정해야 한다. 둘째, 주요 표적 분석입니다. 표적이 선정되면 표적 대상 스타일과 주요 관심사를 파악한 후 그에 적합한 메시지를 도출해야 합니다. 셋째, 조직의 서비스 목표 및 사업 비전 분석입니다. 모든 조직의 홍보물은 사업 목표, 사업 내역, 또 비전을 효과적으로 설명해야 하므로 정확한 이해를 통해 독자의 눈높이에 맞게 쉽게 설명해야 합니다. 조직의 사업 내용, 조직의 비전, 연역, 철학 등을 반영해야 합니다. 넷째, 편집 전략 및 콘셉트 수립입니다. 판형, 페이지 수, 이미지, 컬러, 톤 앤 매너, 문체, 또 내용 전개 방법 등 편집에 따른 전략 및 디자인 콘셉트가 수립되어야 합니다. 다음 다섯 번째, 제작 개요 확정입니다. 전반적인 제작에 따른 일정 및 예산, 담당자 등을 정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일정 관리 스케줄을 면밀히 세운다. 여섯째, 핵심 메시지 도출입니다. 편집 전략과 콘셉트가 정해지면 각 페이지마다 구체적인 핵심 메시지를 정리해 나간다. 일곱째, 표현 전략 및 표현 콘셉트 수립입니다. 편집 전략과 콘셉트를 바탕으로 다시 표현 전략과 표현 콘셉트를 수립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주로 카피의 방향과 디자인의 방향 등 창의적 요소가 많이 작용한다. 여덟째, 디자인 및 시안 제작인데요. 이건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카피 방향과 디자인 방향이 정해지면 본격적인 편집 디자인 작업이 시행되는데요. 각 페이지마다 레이아웃이 정해지고 페이지별로 디자인과 카피가 보여가게 됩니다. 아홉째, 배포 방법 및 리스트 작성입니다. 디자인과 카피 작업이 수행되는 동안 담당자는 표적 대상 리스트를 확보하여 배포 방법을 검토합니다. 열 번째, 카피 문안 완성 및 디자인 완료입니다. 디자인 지연과 기본적인 카피가 완성되면 카피라이터는 디자인의 카피가 얼마나 조화를 이루는지 검토하여 최종 카피 문안을 완성합니다. 11번째, 인쇄 상태 점검 후 배포 실시입니다. 인쇄가 완료된 홍보물은 표적 대상자에게 직접 배달하거나 우편을 통해서 배포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피드백 평가입니다. 배포를 마치면 반드시 피드백을 받도록 합니다. 내용은 적합한지, 디자인은 세련되었는지, 가독성은 좋은지 이런 의견을 듣고 향후 작업 시에 보완하도록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SNS를 활용한 홍보가 있습니다. SNS는 매개 커뮤니케이션, 사회적 관계망, 마케팅 도구, 또 정치 커뮤니케이션,
컴퓨터 활용 대상 등 그 다양한 관점에서 정의되는데요. SNS가 일종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관계망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오프라인의 관계가 온라인으로 확장되었다는 측면에서 사회복지조직의 홍보와 관련해 다양한 의미 부여와 활용이 가능합니다. 소셜미디어는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홍보를 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특징적인데요. 기존의 매체인 TV나 라디오를 통하지 않고서도 친구나 친구의 친구를 타고 멀리 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조직에서의 소셜미디어의 중요한 세 가지의 활용 목적을 보면, 첫째, 기관 운영에 필요한 자원 획득이나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도움을 제공하고, 둘째, 기관의 활용 내용과 사업 홍보, 셋째, 사회적 관계망이 약한 클라이언트와 지역 자원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목적 중에 조직의 홍보는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실제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SNS를 활용한 사회복지 조직의 홍보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특정 사회복지 조직의 웹사이트의 콘텐츠를 모바일화하는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트위터는 블로그의 인터페이스와 미니 홈페이지 친구 맺기 기능과 메신저 기능을 모아놓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상대방이 허락하지 않아도 일방적으로 뒤따르는 사람, 즉 팔로워를 등록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직접 웹에 접속하지 않더라도 스마트폰 같은 휴대기기 등을 통하여 글을 올리거나 받아볼 수 있으며, 댓글을 달거나 특정 글을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결과 공유가 있는데요. 랩입이라고 2014년 11월 13일 부산 사회복지사대회에서 사회복지사들이 수행하는 퍼포먼스를 유튜브에 올라가서 열악하고 힘든 사회복지 근로환경을 코믹하게 대중들에게 홍보한 바 있습니다. 또 넷째는 기관 웹사이트의 기관 계정 개설 활용입니다. 기관 트위터와 웹사이트가 상호 유기적으로 연동돼서 웹사이트를 찾는 정보가 제공되고, 트위터에서는 리트윗을 통해 많은 트위터에게 전달될 수 있어 웹사이트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보도자료인데요. 보도자료는 사회복지조직이 언론의 기사화를 목적으로 신문 기사체로 작성한 자료인데요. 가능한 한 객관적으로 작성하고, 보도자료 본문에는 상세한 보도자료의 내용을 기술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핵심 사항을 육하 원칙에 따라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는지 서술해야 됩니다. 교재 보도자료 서식이 있는데, 기관 CI라든가 혹은 심벌 이런 것을 상단에 게시를 하고, 또 보도자료 넘버와 시행 연령을 놓고 제목 부제목해서, 본문에는 앞부분 사오행에서 기자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내용을 줬는데, 본문은 내용의 결론이나 핵심이 앞에 나오도록 작성하고 경어를 사용하는 점을 적습니다. 단락별로 일행 정도의 공간을 두어 읽기 쉽게 레이아웃을 해드립니다. 필요시 사진을 첨부하고 받아놓은 연락처, 전화나 팩스, 이메일 주소를 게재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보도자료를 실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회복지조직의 마케팅과 홍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주 과제를 부여하겠습니다.
사회복지 마케팅과 기업 마케팅의 차이를 살펴본 후 사회복지 조직의 마케팅 믹스에 대해서 설명하시오입니다. 이상으로 제12강 사회복지 조직의 마케팅과 홍보에 대한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13강 사회복지 조직의 재정관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